우리 관계관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최양희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죠. 이류 컴퓨터 회사를 아이패드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든 스티브 잡스 이야기입니다. 나는 리드 칼리지에서 플라톤과 호모를 읽었고 수많은 동양 고전 철학을 접했다. 이를 통해 나는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이 애플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네. 최양희 장관님. 네. 서울공대에서 25년 넘게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죠. 네, 그렇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실리콘밸리를 만든 윌리엄 쇼클리와 프레드릭 터만 교수를 아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성함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4년 동안 서울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면서 제자들 중에 가장 우수한 제자 2~3명만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업이나 새로 만든 제품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학문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성공한 제자들도 있고 기업을 일으켜서 조 단위의 벤처 기업을 성공한 제자들도 있고 그 제자들이 만든 가장 유명한 상품이 뭡니까? 게임 회사도 있고요. 네.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늘리고 일자리도 만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그리고 문화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꽃피운 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2015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대통령께서 꿈꾸는 그런 융합과 산업 경계 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1을 좀 띄워주세요. 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안을 보면 전체가 8조 3천억이고 그중에 42%가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표 2를 띄워주세요. 이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3개 부처별로 나누어지고 또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 사업은 17개 부처에 179개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던데 이 철벽 같은 179개의 이 영역들을 누가 구슬을 꿰고 컨트롤합니까? 어떻게 융합을 일어나는지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179개 사업이 어떻게 융합이 이루어진지 쉬운 말로 전문적인 용어는 빼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R&D 사업이나 창조적인 사업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창조경제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창조경제라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벤처 창업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많은 기업들을 창조화시켜서 창조기업으로 만드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각 부처에 해당하는 그 사업별로 그런 기존의 기업들에게도 창조기술을 개발해서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그 사업 분야에서 부처가 관장하는 사업 분야에서 이런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창조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장관의 설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문화사에서 제대로 된 창조경제 문화를 소개합니다. 2500년 전 아테네는 와인이나 올리브, 향신료, 파피루스 등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정치가 페리클레스와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인 히포다무스 등 군인이나 상인이나 문인들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는 대외무역을 통한 부의 성장을 이루어졌고 문화적으로는 희극, 비극, 조각, 신전 등 수많은 문화를 창달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크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창조적인 인재들이 되겠습니다. 누구죠? 창조적인 인재란 다시 두 분야로 나누어 보면은 우수한 과학기술자들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가장 유명한 기술자가 누굽니까? 뭐 제가 꼭 성함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분만 한두 분만 소개해 주세요. 알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한국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천재를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네, 제가 뭐 성함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정열을 갖고 있는 창업자들, 또 이들 그다음에 이렇게 엮어주는 기업가들, 경영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도전적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많이 탄생한다면은 창조 경제는 좀 더 빨리 다가올 것으로 알고 이러한 창의 인재 육성에도 저희가 예산을 약 9,653억 원 창의 인재 양성에 그리고 이러한 문화 조성에도 어떤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려 합니까? 창의인재 양성은 크게 보아서 일반적인 그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의 인재 양성 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이러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통한 것들도 있고 몇 년 정도 걸릴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대단한 성과가 많이 나왔고 앞으로는 어떤 성과가 나온지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의 인재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모두를 동의하죠. 장관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묻는 말에 답변을 하셔야죠. 어떤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 자꾸 추상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이죠? 아까 아주 쉽게 말씀을 올리라고 해서 제가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뭐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특히 요즘 많은 그 창의 기업이 탄생하는 분야가 있는 뭐 IT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나노, 재료 소재, 그리고 에너지 이런 등등의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 인재들을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공과대학 혁신이라든가 이런 특성화 대학 어느 대학입니까? 무슨 학과입니까? 특성화 대학은 지금 뭐 카이스트라든가 광주과학기술원 뭐 이런 그 학교에서 어떤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까? 말씀하시피 학과에는 여러 종류의 학과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장관님 말씀드린 그렇게 그러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학과가 있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창끝이 날카로워야 물건을 뚫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의 학과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과학기술과 인문 또는 예술을 융합하는 그러한 다양한 새로운 이제 창업 분야의 학과들도 존재하고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그러한 여러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벤처는 벤처, 기업이면 기업, 글로벌은 글로벌 이렇게 진출하는 그 경영자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저희들은 창조경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실리콘밸리의 모델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뭐 실리콘밸리도 훌륭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실리콘밸리는요, 로란드 스탠포드라는 재벌이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을 사재를 털어가지고 대학을 설립하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실험적이다. 여러분은 유용한 경력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입학했다. 그리고 이 대학 문명의 씨앗을 뿌린 분이 프랜시스 메카티라는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윌리엄 쇼클이나 프레드릭 터만이나 시딜 엘리엇이나 모든 창조 경제는요, 물질이 아닌 사람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도할 거냐고. 지금 2015년도 정부 이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179개 칸막이 예산을 해가지고 이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연결할 천재적인 창조적인 인력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대강 한번 해보세요. 이 예산안 가지고 지금 장관께서 꿈꾸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창조경제를 이렇게 땡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철학과 개념을 넣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공과대학 혁신이라든가 창의적인 인재 육성 그리고 이런 그 조던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인큐베이션하고 멘토링하는 그 사업 체제들을 갖추는데 매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예산들이 여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적용되는 그 항목으로서 저런 사업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어떤 사업인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어떤 사업에 적용됩니까? 뭘 하고자 합니까? 제가 여기서 매우 과학기술적으로 이제 세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말씀을 하셔야죠. 저보고 말을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창조경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셔야죠. 주무장관이니까. 네, 창조경제가 무엇이냐고 설명을 드리려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 자본 투입이라든가 기술 투입이라든가 노동 투입에 의한 그러한 모델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이것을 기업을 모두 탈바꿈시켜서 창의적 기업이 많이 탄생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하겠다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창의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를 이룩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그런 기업이나 그런 일자리가 이미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변신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크게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 창의적인 기술 확보 이런 것을 기업과 결합시키는 이러한 경제적인 종합적인 대책으로 창조경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경제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하신 이야기는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있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위론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국가 R&D 18조 중에서 실효가 되는 것은 1.5%라는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R&D는 매우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R&D는 지금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부분이 매우 많고 이것을 이제 실용화하거나 사업화하는 한 면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창조경제 아닙니까? R&D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기술로 만들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창조경제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묻는 말은 그 묻는 것이 아니고 왜 18조나 쓰는 돈이 1.5%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세 가지의 분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실용화, 사업화에 대한 것을 조금 덜 고려하고 연구를 한 측면이 지금까지는 많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결함이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R&D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R&D는 연구실 안에 R&D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예산으로 볼 수 없는 리스트 받으셨죠? 제가 줬죠? 네, 받았습니다. 54개 약 6천억 정도는 이거는 창조경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억지로 갖다 떠내는 건 넣은 겁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항목에 넣는 거는 저는 뭐 좋아요. 그러나 창조경제 예산이 아닌데도 창조경제 예산이라고 갖다 넣어놓고 8조 몇천억을 넣는다는 거는 그거는 현실과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봐서 가장 문제는 이 예산을 짜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아닌 사람이 창조경제 예산을 짜니까 창조경제 예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같이 훌륭하고 경험이 많고 전문 지식을 보유한 분을 장관으로 모셔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이 리스트에 대해서 이게 창조경제 예산이라고 장관님께서 생각하십니까? 54개 6천억 정도가? 네, 그 리스트도 다 드렸죠. 어떤 내용인지. 네, 여기 있습니다. 왜? 그게 네. 창조경제 예산이라고 장관님 눈에는 보입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창조경제 관계자 여러분, 이래 해가지고요, 국가 재정이 계속 모자리게 되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계속 나빠지게 되면 다음에는 임금 삭감, 그 다음에는 구조조정이 들어옵니다. 예산 한 푼 신경 써서 아껴 써야 됩니다. 창조경제를 물론 해야죠.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돈이 창조 경제와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돈 8조 3천억이 왜 이름입니까? 6천억 정도는 전혀 창조 경제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부처별로 칸막이를 쳐가지고 사업을 179개나 한다는 게 그 이야기가 됩니까? 179개 리스트도 다 읽기 어려워요. 누가 조정합니까, 그거를? 그 예산들이 6천억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창조 경제와 연결되냐고요. 그러한 점들을 딴 분야는 못들어도 창조 경제 분야에서는 전문가께서 오셨으니까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된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단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 창조경제로 이야기 모호한 사업 중에서, 대학으로 나가는 운영비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의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하는 예산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 경제가 꼭 필요하고 또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창조 경제는 소위 센터나 건물이나 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창조 경제 예산이 1년 육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창의인재 육성 예산을 아주 풍부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목록사로는 9천억이고 다 따져보면 1조 조금 넘는데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이번에 일본의 노벨 화학상 탄 분 알죠? 네, 기한도 없이 수십 년을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경제를 하겠다 하면서 구조 자체를 창조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장관님 같은 전문가가 오신 거예요. 기존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없고 창조 경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서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여러 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의원님의 격려가 절대로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마지막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공감이 되새겨야 합니다. 난 미르 카네기에서 플라톤과 호마를 읽고 수많은 동양과장 철학을 접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예산을 전례답습적으로 짜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틀로 짜야 됩니다. 최 장관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